11일 목요일 22대 총선 다음날 5분 브리핑입니다. 어제 있은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비례정당까지 더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합은 108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상정될 경우 뜻을 모을 의석으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의석을 모두 더하면 17석으로 총 191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은 오늘 아침 주요 신문 제목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 심판하려는 민심이 폭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권의 식물 정권이 현실화됐습니다. 사실 억울할 일은 아닙니다. 디올백 수수나 이종섭에 대한 주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대파 875원 발언으로 오기와 독선으로 똘똘 뭉친 정권에 대한 거국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권 선거운동 나팔수 노릇을 해온 조선일보의 사설 일부 소개해드립니다. 여권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달아 이기고도 함께 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려다 정권 초 6개월을 허용했다.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해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고 안철수 의원을 국정의 적으로 몰았다. 국회에 나가서 고개 숙이며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18명에 이르고 중도 낙마한 장관도 여럿 있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임명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선거에서 지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4년 전에도 비슷한 의석을 얻었지만 그때는 야당이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모든 일, 당장의 과제인 의사 증언도 말입니다. 9번이나 행사했던 거부권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 다시 추진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이탈표 가능성에 조선일보의 고민이 깊습니다. 거부권 무력화는 물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여당에 대한 지배력도 급격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고 주요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4.10 총선 승리로 민주당은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지방선거 3연속 패배를 서륙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4개월 뒤인 2022년 8월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 기소를 이어갔고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습니다. 이 중 한 번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새해벽도 살인을 목적으로 한 흉기 테러 사건도 겪었는데요. 총선 공천 국면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극복했고요. 총선에서 대승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완벽히 이재명 당이 됐다라고 조선일보는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패하면서 석 달 반 동안 원톱으로 선거를 이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한 초선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집에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도 정책이나 비전을 말하지 않고 외려 야당 심판을 내세우는 패착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총선 승리,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대선 행위라는 예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보수의 외연 확장에 한계를 노출한 것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들 총선 운동 기간 중에도 사퇴하라고 요구했거든요.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으로 진보당이 가장 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울산 북구 윤종호 후보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비례대표 정혜경, 전종덕 후보가 당선돼 모두 3석을 확보했습니다. 정의당은 기존 6석 유지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출한 지 20년 만입니다. 접전에 접전을 거듭한 끝에 경기도 화성을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포인트 이내의 경쟁으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이준석 당선인은 2011년 정계 입문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등장한 조국혁신당 12석을 확보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국민의 뜻이었다라며 국민이 승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신장식, 리아, 황운하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5석 이상을 목표로 삼은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후보가 세종갑에서 간신히 당선됐지만 이낙연, 홍영표, 서른 후보 등 다른 탈당파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나온 이원욱, 조응천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는 13.8%의 득표로 선거비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상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